전세금 1억 내리고 1억 돌려주고 수도권의 역전세가 3만 건이 돌파됐답니다. 부동산 시장에 점점 더 이제 암울해지는 거죠. 저렇게 전세 가격이 내려가고 하면 집값이 건재하겠습니까? 전세 가격은 사용 가치고 매매 가격은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래 가격인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그에 걸맞게 매매 가격도 떨어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들이 1억을 돌려주고 2억을 돌려줘야 되는데 갑자기 1억 2억이 튀어나옵니까? 안 쉽죠. 그러다 보니까 집을 좀 빨리 팔아내고 싶은데 집 파는 게 가능하냐고요. 안 되죠. 그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는 거지? 요런저런 걱정들이 드는 게 당연한데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뭐 온갖 것들이 가짜인 경우가 많고 뒤통수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더 염려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현실이 많이 빡빡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그래서 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거 말고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누군가가 그냥 사항을 그냥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한 달만, 두 달만 뭐 기다리면 뭐 될 것 같죠? 근데 그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역전세가 심해지니까 문제가 없는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도 걱정을 하는 거죠. 우리 집주인이 뭐 전세금 안 돌려준다 그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을 이제 하는 거죠. 참 씁쓸하죠. 어쩌자고 저렇게 되어가는 걸까?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합니다. 잘 따져봐야죠. 사는 게 어떨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어떤 일이 더 벌어질지 우리는 숨죽이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뭐다?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뭐 이율 싸다고 마냥 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제 무너지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죠. 난리가 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래저래 뭐 최악의 또 최악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전세금 올릴 땐 좋았죠. 근데 막상 이제 그 올라갔던 전세금을 다시 되돌려 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깝깝해지는 거죠. 깝깝해지는 거죠. 뭐 괜찮다, 별일 없다, 남들 다 그렇게 산다, 이런 말로 너무 많이 꼬드겼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집을 안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세자금 대출로 빚을 지게 만들고 집을 산 사람들에게는 주택담보대출로 집값이 많이 오를 거라고 꼬드겨서 또 그렇게 가져갔죠. 앞으로 더 혼란스럽고 더 충격적인 일들은 계속될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어쩌자고 저렇게 크게 거품을 만든 걸까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될까요? 좀 깝깝하죠. 걸려든 사람들은 많이 암담하고 많이 힘들어할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결국 이 엄청난 저 역전세난이 부동산 시장에 큰 여파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 여파가 금방 사그라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전세값이 내리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역월세로 돈을 주는 일이 생기고 이래저래 계속 그런 일들이 생기겠지만 영원히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또 시간이 지나면요, 전세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매매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이야 뭐 역전세가 되게 당연한 거고 뭐 역전세가 모든 부동산이 다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금방 달라진다는 겁니다. 시간 지나면 또 바뀝니다. 다만 무리하게 현금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이번 기회에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어쩌겠습니까? 뭐 누가 그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너무 많은 기득권들, 저 정부나 아니면 관련 업계에서 사실상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잖아요. 그 사기를 친 걸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게 뭐라 그러겠습니까? 좀 씁쓸하죠. 씁쓸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바뀔까?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 많은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뭐 전기세도 오르고 가스비도 오르고 이래저래 더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 참 이제 주거 불안이 커져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하겠습니까? 전세를 선호하지 않고 월세로 이제 선호도가 바뀌겠죠. 그러면 또 그대로 또 흘러가겠냐라는 거죠.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안전하게 사는 게 뭘까?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도 더 할 겁니다. 당연한 거고요. 쉽게 살아왔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감사해야죠.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녹록지 않죠. 상이 안 좋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조금 더 고민하고 좀 더 염려해야 되는 거죠. 아무도 삶을 대신해주지 않는다라는 거. 누가 뭐라 그래도 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게 더 필요한 얘기죠. 역전세가 심해지고 있다. 뭐 서울 역전세 10건 중에 3건이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라고 한다. 이런 얘기들. 씁쓸하죠. 강동구의 암사, 뭐 현대는 30평대가 전세값이 4억 9,500, 5억이랍니다. 한 1억 정도 내렸다는데요. 송파동의 삼성 레미안은 뭐 보증금 1억 내려주고 8억에 재개하겠답니다. 저 8억도 많은 거죠. 화성의 동탄도 뭐 5억 3천에 새 세입자를 들였다는데 5억 3천도 비싼 것 같습니다. 또 내려갈 것 같습니다. 1억 더 내려가고 1억 5천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갭 투기가 너무 심했던 탓에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참 씁쓸하죠. 올 때는 좋았죠. 이제 내리려니까 이제 힘든 거죠. 역전세가 대세가 되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거다. 함부로 이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 이제 두고 보면 잘 안다라는 겁니다. 참 역전세. 그동안에 거품이 너무 많이 끼었던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1억 내리고 1억 쏠려주고 역전세가 3만 건이 넘었다.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뭐 이래저래 참 너무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번져 나오고 있으니까 한국의 경제가 빨리 몰락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세 시장도 매매 시장도 월세 시장도 아마 더 혼란은 가중되고 사람들의 삶은 더 빡빡해질 것 같습니다. 참 겁내면서 살아야 되는 게 지금의 세상이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